2020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 한계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볼까요? 자, 이 사진은 청동기세를 대표한다. 수십 톤에 이르는 덮개들이 올려져 있다. 뭘 얘기할까요? 네, 고인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빗살 무늬턱이지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고요. 2번은 산수무늬 벽돌이라 해가지고 백제입니다. 백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금독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불상, 이건 삼국시대. 5번은 백제 금동 대향로지요. 금동 대향로.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고구려의 왕이다. 누구일까요? 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장수왕은 남하정책, 그리고 이 남하정책의 결과 백제 계로왕이 한성에 전사했고, 백제는 그 빗소를 여기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네, 웅진의 위치가 이 정도일 겁니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고려의 광종, 스시마섬을 정벌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일이지요. 북한산 순수를 세웠던 것은 신라의 진흥왕이고요. 국호를 남부열 바꾸었다. 백제 성왕입니다. 3번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다? 경주다.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 참고로 이것은 황룡사 구축 목탑인데, 이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되었지만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불타버려서 지금은 없지요. 신라에 대한 거니까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서원을 설립했던 것은 조선 중종 때 주세봉이 백운대홍선을 건립했던 것이 우리나라 서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무령왕릉을 조성했다. 백제지요. 특히 무령왕릉은 어떠한 무덤 형태였냐면은 벽돌 무덤.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무덤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상감청자가 등장했다. 고려지요. 동맹은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냐면 고구려. 정답 2번. 4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팔공산 왕건길은 이 나라를 세운 왕건이 이 지역에서 견훤과 전투를 벌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자, 왕건 어느 나라의 왕이지요? 네, 고려입니다. 고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팔공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 대구에 있죠. 대구. 대구에서 왕건과 견훤이 싸웠던 전투. 그러면 정답은 네, 1번입니다. 통신사 파견은 조선. 골프문제 운영했던 것은 신라지요. 의정부에 육조를 두었다. 역시 조선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와 육조의 운영 방식을 두고, 하나는 기억나나요? 육조 직계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 서사제가 있었습니다.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태종이라든가 세조 때 시행되고요.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왕조 정치를 추구했던 세종 때 실시가 되었지요. 5번에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는 부여. 정답 1번입니다. 네, 5번 가와 나 시기 사이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가에서 힌트가 될 만한 거, 네, 최후가 지금 강화되어 있지요. 몽골과의 항전을 위해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의 수장이던 최후가 수도를 급히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시기가 대략 언제였냐면 13세기, 정확한 연도 1232년쯤일 거예요. 나 제신과 추밀들이 모여 개경 환도의 날을 정하여 방을 붙이니 삼별초가 다른 마음이 있어 따르지 않았다. 삼별초. 1270년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 협정을 맺으면서 개경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당시 삼별초가 반대했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몽골과의 항쟁, 예를 들면 처인성 전투나 충주성 전투, 혹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제 뭉치기 위해 가지고 8만 대정령을 도발한 일들이 들어갈 수 있죠. 정답 3번입니다.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개항 이후에 1883년에 조미수소 통상 조약에 대한
답례로서 조선이 미국과 서유럽에 파견했던 외교사절이지요. 병인양요 활발했다. 1866년 고종 때. 4번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참고로 1차와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은 1차 때는 군국기무처가 있지만 2차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됩니다. 5번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을 둘러싸고 크게 창조파와 개조파가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정답 3번이요. 6번 가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힌트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조선의 왕이다. 누굴까요? 네,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용비어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국어 문학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서라든가 왕조의 창업에 대한 찬양을 한글로 노래한 거지요. 따라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백제지요. 아까 문제 2번이었나요?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한성이 함락되자 당시 계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급히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는 성왕 때 사비로 천도했지요. 시무 28조를 수행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지요. 최승로.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역시 고려 때 광종입니다. 22남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이지요. 아까 선지에 무령왕릉 나왔었지요. 정답 1번입니다. 7번 가조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는 운요 사건 강화도에서 체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무슨 조약일까요? 네,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밑에가 잘렸네요. 선지가. 일단 김효사화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 김효사와 조선 중종 때지요. 조광조의 개혁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 척합의가 설치된 계획이 되었다. 척합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결과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됐다. 임진왜란 1592년 조선시대 시기가 안 맞죠. 묘청이 난을 일으키는 계획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김부식과 묘청의 갈등 과정이 일어났고,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시험 봤는데 이 묘청의 난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문제가 2번이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다음 5번 선지가 잘렸는데 5번의 내용이 5번 내용이 부산 이외 2개 항구의 개항을 규정했다. 정답 네 5번입니다. 5번 밑에 잘렸네요. 8번 가 제도의 시행 결과 옳은 것은, 자, 이게 어떠한 제도냐. 힌트는 곡물을 현물 대신 뭘로 낸다? 쌀로 낸다. 바로 무슨 법일까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리고 대동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상인, 공인이라고 한 새로운 상인이 등장했고, 이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달하게 되지요. 정답 5번입니다.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 촉진되었다. 시장 가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때 어떻게 구입하냐? 현물이 아니라 화폐, 바로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의 노급해제는 삼국통일 이후에 신문학 되지요. 신문학.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했던 화폐. 9번에 나와있네요. 흥선대원군은. 3번에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고요. 4번에 황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만들어진 시연상인들의 이익단체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정답 5번이죠.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이 사람의 얼굴이 힌트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서원철폐, 호포제 실시, 이게 바로 힌트지요. 또 시기가 19세기 말이네요. 그냥 19세기 중반에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고 19세기 말에 사망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흥선 대원군이지요. 아까 나왔던 당백전 발행과 관련있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참고로 서원철폐는 그 2명밖에 없어요. 조선 후기에 영조란 임금이 약 1000개의 서원을 600개로 줄였고, 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600개의 서원을 47개로 줄여버렸지요. 신민의 창립은 1907년이고요. 이 신민회는 어떠한 단체냐? 가운데 민이 중요한데 바로 공화정.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했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삼국사기 저술은 고려시대 김부식이고요. 김부식. 동북고성 축조는 윤관. 윤관이 별무관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고성을 축조하고, 하지만 이를 여진에게 돌려주고 말았지요. 전민 변정도감 설치는 공민왕. 정답 2번입니다. 10번. 자, 밑줄친 의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힌트는 뭘까요? 힌트. 네, 단발령. 단발령은 무슨 개혁? 을미개혁. 자, 을미하게 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거,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 두 가지를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의병은 우리가 무슨 의병이라 부르냐? 을미의병이라 부르지요. 따라서 의병의 대원고, 역시 선지가 잘렸네요. 일단 1번의 화랑도 조직은 신라 진흥왕이고요. 쌍성 총관부를 수박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전민 변정도가 설치했던 고려시대 공민왕. 매소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신라죠. 신라 문무왕. 귀지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고려시대 강감터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했다. 5번. 참고로 우리가 항일 의병하게 되면은 세 의병이 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학교 때는 이걸 아마 정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 교과서에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11번이죠. 다음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힌트, 우정총국에서 일어났고요. 또 힌트가 될 만한 게, 사람의 이름이 힌트긴 한데 홍영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지요. 김옥균과 박영효. 따라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과 같은 급증기 아파트를 일으켰던 무슨 사건? 네,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병인박해가 원인 내용에 발생했다. 병인양요. 흥선대무식이지요. 1866년.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최씨무신 정권이지요. 최충원이 만들었던 권력기구. 삼정이정청은 조선시대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던 관청이었지만, 철종이 이제 일찍 죽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아까 나왔던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함을 개선합니다. 5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우리 묘청의 사건이죠. 묘청의 난. 정답 1번입니다. 12번. 밑줄친 이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힌트는 전봉준이죠. 전봉준. 그러면 무슨 운동? 동학 농민운동.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SBS에서 조정석이 주연해가지고 녹두꽃이라고 하는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드라마가 방송되기도 했었지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따라서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하냐? 조선의 건국 1392년이고요. 임진왜란 1592년, 병자호란 1636년, 신미양요 1871년, 러일전쟁 1904년, 국권피탈 1910년이니까 당연히 여기 라식이 들어가면 되지요. 참고로 1894년은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일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이 189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3번. 밑줄친 조약 체결의 결과 옳은 것은, 힌트가 뭘까요? 쭉 볼까요? 네, 이상설, 이준, 그 다음 또 갖게 되면 유의정이 나올 텐데 그 사람 없네요.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거겠지요. 만국평화회의. 이들이 어디로 갔다? 헤이그. 바로 헤이그 특사. 고정 헤이그의 특사를 보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늑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또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통감물을 설치한다. 정답 1번입니다.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 1896년 조직되었고, 독립문 건립 자체는 1897년에 건립되었지요. 정동행성은 원의 간섭기, 고려시대, 고려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1811년, 조선 후기. 청일전쟁 1894년. 정답 1번입니다. 14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힌트는 뭘까요? 힌트.
광무, 경고로 들어왔다. 기억나나요?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도피했다가 나중에 1년 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고치고 황제로 즉위했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대한제국이라 부르고 고종을 고종 황제 혹은 광무 황제라 부릅니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기니까요. 정답 5번이지요. 장용영의 설치는 정조. 참고로 이 문제는 어제 고3 9월 모의고사 나왔어요. 정지 업적해가지고 장영영 설치, 규장각, 그리고 수원화성에 건립해서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조선의 성종때고요. 화백효에는 신라지요. 요동정벌 단행은 크게 두 번 있어요. 고려 말에 우왕과 최영에 의해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단행하지만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또 조선건국 이후에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단행하고자 했지만 왕자의 난, 이방원, 태종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으로 인해 제거되면서 역시 무산됩니다. 정답 5번. 15번 밑줄친 2단체로 오른 것은, 자, 일제가 작성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다. 일제의 주요 인물 암살 및 식민지배 파괴를 목적으로 했던 2단체다. 즉 이 단체는 어떤 단체?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그럼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 쭉 볼까요? 여기 보면 4개는 국권 피탈을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단체고요. 대한자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6년에 만들어졌던 애국개몽 운동 단체지요. 특히 이 단체는 고종 황제 강제 퇴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통감부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보면 문제 중요한 건 김원봉은 바로 여기 보면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시죠. 정답 1번입니다. 정말 김원봉의 모습은 영화 암살에서는 조승우, 밀정에서는 아마 이병헌이 이 김원봉의 역할을 했었지요. 북로군정서는 김좌진이고요. 나중에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에서 큰 활약을 펼쳤고, 대한광복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 국내에서 만들어진 비밀글서였는데 군대식으로 조직되었고, 특히 공화정을 내세웠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총사령인 박상진이 체포되면서 결국 와해되었지요. 신한청년당은 1919년 이제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을 대표로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호소했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나중에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입시정부에 참여하지요. 16. 가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 기록물은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1907년부터 일어났다. 국가가 진 빚을 갚자 국채 보상 운동.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사 양기탁이 중심이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이 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각종 언론사들이 적극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국제보상운동의 기성회를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던 양기탁이 운영했는데, 만약 이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한제국에 간섭할 수 없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탄압하기 위해 양기탁이 국제보상운동으로 모아진 성금을 횡령했다.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운동을 좌절시켰던 사건이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정답 2번이지요. 일본의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했다. 이건 북학이죠. 북학파.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순정의 서거를 계기로 놨던 것은 1926년에 60만세 운동. 나중에 이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형평운동이지요.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잡는 도살업자를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99년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었다.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지요. 정답 2번입니다. 17번 밑줄친 이 시기에 있던 사실 옳은 것은, 이 그림을 보면 일제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박람회를 경복궁을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했음을 알려준다. 힌트, 일제가 식민통치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 시기 우린 보통 세 시기로 구분하지요.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40년대는 민족 말살통치. 이 세 시기 가운데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오른쪽 보니까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 시기다. 자, 이게 포인트지요. 포인트. 그럼 이게 어느 시기?
네, 무단 통치식입니다. 무단 통치식이 일어났던 거 정답 네, 4번입니다. 호패법은 조선의 태종 때고요. 이것도 역시나 고3 9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태종이 업적해가지고 별기군 장설은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다음에 1881년 이쯤이지요. 별기군과 90군인 간의 차별대우가 또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임오곤란 발생했었고요. 홍범 시도는 1894년 말 혹은 1895년이라고 하기도 하는 2차 가보개혁. 죄송합니다. 2차 가보개혁 자체는 1894년 말에 시작되었는데 이 홍범 시도는 1895년 1월 정도에 발표되지요. 통리기무화문 설치 1880년 정답 4번. 태영령 조선 사람에게 적용했던 악법인데 태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십자가 같은 모양을 하는 나무 형태의 사람을 죽인 다음에 태라고 하는 매를 때렸던 그런 형벌이죠.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었기 때문에 제1차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었지만 이게 일제 식민 시기에 부활되어서 누구에게만 조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악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3.1운동 이후에 폐지가 되었죠. 18번 다음 민족운동에 영향을 오른 것은 힌트는 지금 이 사람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순국한지 100주기가 된다. 지금으로부터 100을 빼면 1920년인데 쭉 보게 되면 이 사람은 1919년에 일제강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이것이 일어나자 만세시를 주도했다. 이게 바로 힌트 포인트죠. 무슨운동? 3.1운동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강유인데 이 사람은 대한노인단 소속의 단원으로서 의열투쟁을 한 사람이지요. 참고로 의열투쟁하게 되면은 세 단체가 있어요. 아까 김어봉이 만든 의열단이 있고요. 또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한노인단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외우냐? 한인 애국단은 이봉창과 윤봉길 그리고 이 강우길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다시피 되게 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노인단. 나머지 사람은 다 의열단 단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다음 민족운동의 영향이니까 4번이겠네요. 대한민국 입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방폐지는 고려말 공민왕, 균역법은 조선의 영조고요. 규장각 설치는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장영영 설치 관련된 조선의 정조고요. 5번 선지가 지금 잘렸는데 5번의 내용은 조청상민 수령구역 장정 1882년 8월에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입니다. 정답 네, 4번이요. 네, 19번.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많이 봤던 그림이지요.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지요.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거니까 정답은 네, 3번입니다. 금국정부는 너무 시대가 안 맞지요. 이것은 고려시대의 묘청이고요. 만민공동개천 1898년 독립협회. 일단 1920년대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 때 내용을 골라야죠. 고종의 강제태 1907년 반대했다. 아까 나왔던 대한 자광이고요. 황무지 개혁원을 철회시켰다. 1904년일 거예요. 보안에. 그러면 이 선지 가운데 일제시대만 고르면 되니까 네, 3번밖에 없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한일 학생의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이것은 11월 3일 광주, 전라도 광주지요. 광주에 일어났다. 바로 1929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 이 운동을 어떠한 단체가 도와주었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간회가 도와줬지요. 정답 5번입니다. 현량과는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되었고 조선 중립화로는 구한 말에 6일준이 주장했던 거죠.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 정미의병 시기 13도 연합의병부대가 결성되어서 전개했던 작전이고요. 러시아의 재롱교차 요구를 저지했다.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만민공동의 활동의 내용 가운데 하나죠. 네, 여기까지 고1 수업 한국사 해설강을 마치겠습니다.